서울대학교에 램코라스의 작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요. 이 미술관이 지어졌을 때는 제가 코라스에게는 흥미가 없었을 때라서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코라스의 작품들을 찾아가서 보게 되었네요.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코라스에게도 꽤나 의미 있는 작품인가 봅니다. 그래서 OMA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했어 라고 놀라게 하는 부분도 있네요. 코라스 서울대 미술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서울의 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강남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위치는 서울대 바로 정문 쪽에 있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게 서울대학교 미술관입니다. 평일에 가서 그런지 대학교 정문을 들어가서 미술관 근처에 주차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기에 주차했고요. 바로 건너편에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정면만 봐서는 그냥 대학교 건물 같지 미술관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정면 하부가 사선이 된 것은 이 대지의 경사도를 따라한 것 같네요. 다만 산에 묻혀 있으니 나무들 덕분에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전체가 안 보여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돌아오면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독특한 메스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인 걸까요? 서울대학교 미술관 동측은 완전 산에 묻혀 있어서 사진이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외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동측에 있는 외부 계단입니다. 정면을 보면 저렇게 외부로 명확하게 보이는 곳은 서측 통로 계단입니다. 반면 동측 외부 계단은 잘 안 보이지요? 저쪽으로 가시면요. 바로 이 통로가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리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지는 않지만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대지가 남쪽과 북쪽의 경사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이 계단은 반대편 서측 계단과 다르게 여기 지하 1층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문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서측에는 미술관 수장고 입구가 따로 있네요. 그 수장고 입구로 내려가는 램프가 있고요. 여기가 바로 수장고 입구로 내려가는 램프 입구입니다. 여기서 서측 측면이 다 한눈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여기도 나무에 가려서 반 조금 넘게 밖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수장고 입구는 거대한데 미술관의 내부 규모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서 좀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창은 남측 대강의실로 가는 통로에 위치한 외부 창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 올라가는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서측 외부 통로를 볼까요? 이 도면은 지하 1층 도면입니다. 여기가 서측 통로 계단 입구입니다. 여기는 동측에 비해서 시원하게 열려 있지요. 그렇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 남측과 북측의 높이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거의 2층 높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동측 통로보다 여기를 폐쇄 공간으로 하면 더 극적인 공간적 긴장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동측과 서측 외부 통로를 다 내려가면 북측에는 외부 정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서 너무 공간이 컴컴해서요.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쪽은 서측 통로의 출입구이고 저 건너편이 동측 통로의 출구입니다. 여기는 어두운 데다가 정원 관리도 안 해서 좀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 경사 정원을 가로지르는 지그재그 경사로도 이 공간에서는 잘 인지가 안 됩니다. 안타깝네요. 이 경사로는 분명히 내부 공간과 연계되는 컨셉인 것 같던데요. 지상으로는 동쪽 통로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서쪽과 달리 동쪽의 반 정도는 이렇게 램프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위한 경사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서쪽 공간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측의 반대편 공간으로 넘어올 수 있네요. 그런데 이 서측 통로 공간도 그렇고 동측도 뭔가 좀 애매한 것 같네요.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전체 외관을 보면 생각보다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정면 파사드는 전혀 안배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코라스의 의도일까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가장 큰 특징은 상부 공간이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층 공간은 전체 상부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술관의 입구는 이쪽입니다. 저기가 바로 미술관 내부로 들어가는 정면 입구입니다. 입구의 정면 파사드가 너무 단순하지요. 사실 쿤스트할 뮤지엄도 정면 파사드가 약하기는 하지요. 내부를 들어가 보면 지상층 공간이 완만한 경사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코라스다운 접근 방식이지요. 지상층을 들어오면 중앙에 있는 이 코트야드가 딱 눈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입구 쪽 램프 공간이랑 유리 커튼홀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의외인 것은 지상층 입구에서 들어오는 공간은 램프 공간인데 코트야드 공간은 계단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입구 로비 공간과 코트야드 공간을 분리한 것일까요? 그런데 중앙 코트야드 계단 서측에 저렇게 창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 창은 바로 중앙 코트야드 계단 서측의 내부 계단 내부 창입니다. 이 계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저 창 안쪽에 보이는 계단이 그 서측 계단인데요. 이 계단은 남층에 있는 대강의실로 올라가는 통로 계단입니다. 그런데 일반 관람객은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내부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지상 2층 한국 기준 3층에서 남측 전시장 한켠에서 남측 대강의실의 일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북측 야외 정원이랑 비슷하게 보이지요? 자, 이제 중앙 코트야드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중앙 코트야드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중앙 코트야드 계단에서 전체를 돌아본 것입니다. 1층은 중앙 코트야드 외에는 다른 전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단이 사선으로 중첩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계단의 중첩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사각형 공간처럼 보이지요? 어쩌면 규모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여긴 공간 규모가 좀 더 컸으면 그 사선의 중첩이 더 극명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1층, 한국 기준 2층으로 올라와서 전체를 돌아본 것입니다. 1층도 전시 공간이 좀 넓었으면 하는데 여기는 대강의실 때문에 공간이 좁네요. 저기 안쪽은 엘리베이터랑 화장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 코어인 셈이죠. 여기서 바라본 천창입니다. 천창에서 내부로 들어온 햇빛의 양이 상당한가 봐요. 이런 간접 조명에 대한 조절은 코라스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죠. 이제 2층, 한국 기준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바로 이 계단입니다. 근데 벽면을 활용하는 방식이 많이 안타깝네요. 원래 여기 층별 컬러 코디를 코러스 측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학교 미술관 측에서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이 계단이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형 계단인데 그게 느끼시지 않지요? 그게 안타깝네요. 이제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최상층 2층, 한국 기준으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나오면 바로 반대쪽 전시관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보입니다. 저 통로는 남측, 북측 전시장 내부로 다 통하는 정통로입니다. 여기는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바라본 곳입니다. 저기가 아까 좀 올라온 계단이고요. 도면에서는 이렇게 가벽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천창을 바라본 것입니다. 원래 이 천창에 이렇게 블라인드를 계획한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이제 내부 공간을 살펴볼까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도면에는 없지만 현재는 가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벽을 설치하는 것에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는 저렇게 안막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부에는 이런 멀티미디어 전시가 설치되어 있네요. 자,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서측 통로를 살펴볼까요? 바로 여기가 서측 통로에 있는 소복도 전시실입니다. 그런데 코러스답지 않는 전시 방법인데요. 이것도 서울대학교 미술관 측의 전시 기획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북측 전시실을 살펴볼까요? 사실 북측 전시실도 그렇고 남측 전시실도 그렇게 눈에 확 띄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사진 몇 컷만 찍어 놓았습니다. 이제 남측 전시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공간이 이렇게 사다리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남측 전시실입니다. 남측 전시실에서 주목해야 할 공간은 바로 저기입니다. 도면으로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층 남측 대강의실이 엿보입니다. 그곳에서 살짝 엿본 대강의실의 램프 공간입니다. 여기를 더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여기는 지키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허락받고 찍은 사진이 이것과 아까 전 그 사진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가장 코러스적인 공간이 여기인데 여기가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건축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공간이 공개되어야 할 텐데요. 자, 이제 지상층 아래의 지하층 공간으로 내려가 볼까요? (2층에서) 지하층에서부터 맨 위까지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이 코트야드도 분명히 코러스가 신경 쓴 공간인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보면 그냥 보통의 코트야드처럼 보입니다. 좀 더 계단과 보이드 공간을 뒤틀었어야 했을까요? 지하층을 바로 내려다 본 것입니다. 지하 2층 저 바닥에 있는 저 설치물은 특별 전시물인지 원래 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반대로 지하 2층에 서서 여기 전체 코트야드를 살펴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 도리어 사선으로 디자인한 코러스의 개념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 아래에서 그 공간감을 느끼는 게 맞는 정답인지는 모르겠네요. 처음 이 공간을 들어섰을 때 바로 느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하층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지하 1층은 각종 세미나실 등으로 인해 1층과 마찬가지로 전시 공간이 협소합니다. 여기는 지하 1층 공간이고요. 저 계단 옆에 있는 저 공간은요, 바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공간입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코어 부분입니다.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지하 2층 공간을 살펴본 것입니다. 여기 코트야드의 주 외벽은 코라스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참에서 전체 코트야드 공간을 살펴본 것입니다. 여기서 코라스의 코트야드에 대한 디자인이 더 느껴졌던 것은 하부 지하 공간이 더 넓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역시 공간감을 더 느끼기 위해선 그만큼의 공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코라스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공간의 특이함이 바로 공간을 들어갈 때 바로 느껴지는 것에 비해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라스 작품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단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지하 2층을 살펴볼까요? 그런데 옛날 평면을 보니 지금 설치물은 새로 설치한 것 같죠? 이 설치물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원래 여기 있었던 설치물이 좀 궁금해지네요. 여기서 상부를 바라본 것입니다. 역시 상부에서 지하층 출입구와 그 윗부분이 더해진 것 같네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 사선으로 코트야드를 기획한 코라스의 디자인적인 특성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요. 천창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인 특성도 더 뚜렷하게 보이고요. 여기까지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해외 답사를 좀 다녔잖아요. 서울은 확실히 다른 나라의 도시들보다 훨씬 더 현대화된 도시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도시의 매력을 더해주는 요소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유명 건축가의 디자인한 건물이 아닐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